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괴들남입니다. 자, 오늘은 쿨가이님께서 사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의경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찰을 부르면은 경찰관분 두 분이 오시잖아요. 수찰차에 경찰관분 두 분이 오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 한 명, 의경 한 명 해가지고 신고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때 일어났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릴까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의경 생활을 했었는데, 자대 배치를 제가 전라남도 쪽 시골 마을에 자대 배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보통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제 의경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거든요. 낮에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티커 발부하고, 조금 이제 사고 지역에 있으면은 그때 이제 교통 정리도 하고 또 신고 나면은 경찰관 분이랑 같이 신고 현장에 가서 사건 처리하는 거 도와드리고 이제 이런 일을 했었는데 때는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고 이제 야간 근무를 서는 날이었는데 하는 일은 주로 이제 한 8시쯤 근무를 나가서 음주 단속을 주로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음주 단속하는 중간중간에 또 이제 신고 들어오면은 또 경찰관 분이랑 같이 가서 또 사건 처리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제가 그 당시에 최 경장님이라는 분하고 근무를 같은 조로 썼었어요. 그래서 이 최 경장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분은 경찰관으로서 좀 부적합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간단한 신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부부싸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웃 간의 다툼이라든지 그냥 가벼운 그런 신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 분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본인이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시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강력 사건으로 넘어가서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폭들끼리 싸움이 났거나 그러면 좀 싸움이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만 일을 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싸움이 현장이 크게 났다 그러면은 상황을 딱 보고 제압이 두 명이서 제압하기 힘든 상황이다 싶으면 이제 저보고 먼저 야 너 나가서 일단 싸움 말리고 있어. 나는 다른 경찰관 지원 요청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먼저 가서 싸움 말리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조폭들도 알거든요. 경찰인지 의경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만 싸우세요.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까지 얻어맞고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의경들이 별로 근무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른 의경들 사이에서도 이게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그분이랑 근무 서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제가 야간 근무를 서고 음주 단속하고 하고 보니까 시간이 11시에서 12시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만큼도 일을 했고 또 최경장님이 자체가 일을 막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11시에 이제 경찰서에서 무전이 한번 와요. 무전이 한번 오는데 순찰차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무를 잘 서고 있나 안 서고 있나 무전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무전을 받으면은 신고 접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을 안 하고 사람들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라든지 불이 난 폐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밤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차를 이제 대고 주로 좀 쉬었던 것 같아요. 112 접수가 들어오면은 물론 출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쪽에서 좀 대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일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오늘은 어디로 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차를 공장에다가 대고 최경영님이랑 좀 이제 대화를 좀 나누고 이제 1시쯤 돼서 좀 야 조금 이제 눈 좀 붙일까 이제 이렇게 해서 대신 무전 잘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해서 쉬고 있는데 한 1시쯤 돼가지고 무전이 왔어요. 저희 차를 만약에 순찰차 3호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무전 용어로는 이제 순마 3 이런 식으로 무전이 오는데 무전 용어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냥 풀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순찰차 3호 지금 당장 출동해주세요. 이렇게 무전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또 뭔 상황인지 이제 그 최경장님이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무슨 사건인지 물어봤는데 정말 시골 마을에 귀신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저보고 야 귀신 신고란다. 이제는 경찰이 귀신도 잡으러 다녀야 되냐 이제 이러면서 서로 좀 웃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귀신 신고라는 걸 처음 받아봐가지고 가보자 재밌겠다 빨리 가보시죠 해가지고 그 사건 현장을 가는데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정말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헤드라이트를 켜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 들어서서 또 꼬부랑길을 꼬불꼬불 올라가서 그 신고 접수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가니까 집이 한 4채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띄엄띄엄 이렇게 해서 4채 정도 있는데 왼쪽에 2채, 오른쪽에 2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로는 등산로라고 보면은 뭐 등산로라 할 수 있는데 차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좁은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4채 중에 위쪽에 한 채에서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가까이 차를 대고 창문을 열어서 경찰관분이 소리를 쳤어요. 귀신 신고하신 분이세요?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동작이 굉장히 막 떨고 있다 그래야 되나? 좀 두려움이 이렇게 막 있으신 그런 모습이 보이는 상태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쪽이라고 가리키신 데가 그 올라가는 길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이렇게 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올라가 보래요.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서 무슨 뭐 들짐승이나 이런 거라도 봤나 보다. 그렇게 해서 차를 돌리려고 차를 한 45도 정도 각도를 틀었는데 있는 거예요. 하얀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헤드라이트를 켜도 하얀색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경찰관분이랑 저랑 동시에 깜짝 놀라서 뭐야 동시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경찰관분이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끈 거예요. 약간 당황하셨나 봐요, 그분도. 그래서 이제 저보고 야 네가 일단 내려서 저게 뭔지 확인하고 와 이러는 거예요. 경찰관분이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근데 말을 안 들으면은 저희는 이제 군기교육대 가거나 이제 군대로 따지면 영창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렸어요. 내렸는데 저는 이제 뭐 당연히 경찰이 아니니까 뭐 총기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 제 허리춤에는 그냥 곤봉 하나 딱 있었거든요. 곤봉 하나가 딱 있는 상태로 내렸어요. 내려서 한 20m? 15m, 20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제가 걸어서 10m 지점에서 제가 불렀어요. 저기요 불렀어요. 근데 어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하얀 형태가 펭귄이 걷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귀신 신고를 할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귀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하얀 형태의 이 머리가 길게 풀어져 있는 상태로 키가 굉장히 작았었어요. 작은 체구의 어떤 사람인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저기요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신고 들어와가지고 누구세요?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봤는데 한 5m, 10m 거리에서 이제 제가 본 거죠. 봤는데 찹쌀떡 보면은 이렇게 하얀 분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화장품으로 화장을 안 하고 그런 물질로 이렇게 얼굴을 화장을 하고 립스틱도 아니고 빨간색으로 입을 엄청 두껍게 막 칠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제 사람인 거는 확인을 했어요. 사람인 거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신데 지금 이 시간에 이러시냐 여쭤봤는데 제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쳐지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어떤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차가 한 대가 더 왔어요.
그분이 경찰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경찰차 한 대 더 와서 라이트를 딱 갑자기 켜니까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는데 그런 얼굴 화장한 상태에서 씩 웃는데 치아가 하나도 없었고 이렇게 씩 웃으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여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순찰차로 갔죠. 일단은 범죄를 저질러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할머니인 상태인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저는 순찰차로 돌아왔고 경찰관들이 내려서 이제 라이트를 켜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그런 할머님이신 거예요. 그런 화장을 한 상태로 계속 저한테 여보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사람을 순찰차를 태워서 파출소로 일단 갔어요. 파출소로 일단 갔는데 맨발이었어요. 그리고 맨발 상태였는데 대화가 아예 안 되니까 저희는 이제 인계를 그렇게 하고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그 다음번 야간 근무 때 이제 또 제가 최경장님이랑 근무를 같이 서면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사건을 물어봤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아드님이 계셨는데 아드님이 할머님을 산에 두고 오신 정황이 밝혀진 거예요. 그때 20 몇 년 전이니까 뭐 CCTV도 막 그렇게 잘 돼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CCTV도 없냐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실 수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때 당시가 유영철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 시기였거든요. 네, 그럼 고르장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드님이랑 처음 통화를 했을 때는 할머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셨었대요. 근데 경찰 조사를 해본 결과 산에 버리고 그러고 이제 오신 상황이 적발이 됐고 황당했던 거는 그 할머님 집이 수도권이었어요. 네, 수도권인데 그 전라남도 그 시골 산에 할머님을 놓고 온 걸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님은 어쨌든 가족을 찾았고 그 아드님이 사실은 속마음은 이제 고려장을 한 건데 이제 걸린 거죠. 그 시골에 그 신고하신 분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그 할머님이 어떻게 되셨을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씁쓸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담지 않았지만 쿨가이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로는 그 남성은 결국 처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연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들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